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북한 진행 시간의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 출신 정강성 기자님을 모시고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이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좀 예. 알아봤는데 이 해킹을 하는 게 예. 목적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북한이 왜서 하는지. 네네.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뭐 전 시간에도 기자님 이야기를 했지만 네. 김정은의 통치 자금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일단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간에 이제 그 소니 픽처스랑 그 메모리 스크린 등 이제 그 북한을 좀 비방하거나 북한의 김정은을 좀 비방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 제작사들이 공격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제작사들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은행이나 이런 로키드 마틴사나 이런 해서 그 미국 국방 하청업체들의 무기나 이런 만드는 데를 공격해서 뭐 정보를 빼낸다던가 그 정보를 망가뜨린다던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제 가장 한 게 이제 그 북한 해커들이 소니 픽처스랑 이제 메모리 스크린 공격을 하면서도 이제 금전 탈취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보면 이제 해외 그 은행들이요. 이제 여기 보면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동남아 은행 이런 데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 그 공격하는 대상 은행들이 되게 북한이랑 친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방글라데시도 뭐 북한이랑 저기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은 북한하고 이제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은행들의 로컬 네트워크를 이제 공격 방법을 대상을 삼는데 공격 대상이 된 은행들이 이제 SWIFT라고 국제은행 간 통화협회가 있더라고요. 그 국제 통화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이런 협회인데 저기 네트워크를 공격을 해서 그 각 은행들 그 공격해서 그 국제 통신 협회 것처럼 그 가장을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은행 직원들한테 계속 메일을 보낸 거예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이걸 열어보게 해요. 열어보게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은행이나 베트남 은행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럼 조건 권한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딱 퍼지는 순간에. 그렇죠. 2016년도에 아마 이게 2016년도 2월에 저기 방글라데시 은행이 해킹 공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8,100만 달러가 빠져나가게 돼요. 8,100만 달러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필리핀 계좌에다 또 이체를 해놓게 돼요. 필리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계좌에 이체를 하고 뭐 이제 2,000만 달러는 또 스리랑카 계좌에다 이제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얘들이 찾지 못하게 거의 만들어 놓는데 이걸 FBI가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스리랑카에 간 2,000만 달러는 그 계좌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이전에 파악을 해서 차단을 해서 2,000만 달러는 손에 안 보게끔 이제 하게 되는데 8,100만 달러는 여러 개 카지노나 뭐 이런 데 이제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거예요. 돈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만드는 거죠. 또 그 은행에 가서도 여러 은행 계좌에 또 나누네요. 그 추적을 추적을 할 수 없게 나눠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카지노나 이런 데다 이제 그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거죠. 대단해. 어쨌든 북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 지금 사례가 지금 방글라데시 은행뿐입니다만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아프리카 은행들을 이제 계속 공격을 그 이후에 계속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이게 사드 막으려고도 북한에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드를 막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사를 공격해요. 이제 로키드 마틴사가 이제 미국의 그 군사 무기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그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핵무기 그런 거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그걸 포착해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드잖아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미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도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저거를 미사일 공격을 막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했는데 북한이 이거를 또 해가지고 사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사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커들이 공격한 미국 국방 하청 업체는 럭키드 마틴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럭키드 마틴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 계약자다. 2017년 3월 사드 시스템 일부가 한국에 배치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네. 럭키드 마틴 관계자들한테 수십 차례 스피어 피싱 클릭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냥 뭐 바로 퍼지는 거죠. 네, 바로 퍼지는. 사실 이게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안 그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뜰치기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 저기 네트워크 그 회사의 네트워크를 쳐들어가려면 보안 장벽이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아까 전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원들 이제 메일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저기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를 그런 식으로 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럭키드 마틴의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황들이 포착이 되니까 이제 FBI에서 이제 그쪽에 록히드 마틴사 쪽에다 얘기를 하고 록히드 마틴사 쪽에서 보안업체 쪽에서도 이제 계속 저거를 하는데 뭐 저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하고 뭐 그런 정황 증거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메일 같은 거는 이제 뭐 그때 당시로서 이제 2016년 7월인가 아무튼 그때 당시로서 저기 이 해킹 드론 자체가 한 네 건 정도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뭐 식으로 이제 또 이 록히드 마틴사 보안업체가 FBI한테 협조를 한 거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협조를 한 거죠. 박진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여기 지금 사진 나와 있네요. 여기. 이게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공개한 건데 그 지명수배라고 지금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박진혁인데 이제 그 해커로 지명해서 국제 지명 수배로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저기 그 북한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나와 있어가지고 아직 뭐 잡지를 못한 것으로 파악된 거죠. 그럼 북한에 들어가면 못 잡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이 박진혁이가 뭐 중국이든 뭐 나와야 뭐 잡아도 잡지. 그렇죠.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잡아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저기가 이제 참 아까 전 시간에 말했던 얘는 정말 이상하게도 그 본명을 써가면서 해킹 공격을 해요. 그래서 쭉 나온 자료 보니까 84년생이에요. 박진혁이가. 84년 8월 15일생이고 김책공대라고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오고 프로그램 언어 기술 공부했고 영어랑 중국어를 더 저기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진혁 자체가 보면 이제 그 앞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령 회사인 조선 엑스포에서 일을 했고 랩 110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해킹 조직의 자금줄을 맡고 있고 해킹도 직접 하고 다른 그 해외 고객들한테서 프로그램 이런 제작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팔고 또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중국에 머물렀던 거죠. FBI에서 얘를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그 수차례 해킹 시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멤버였네요. 네, 그 기본 멤버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중국에 파견되지는 않았을 거죠. 그 여러 사람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과 분명히 뭐 파견됐을 거고 혼자서 해킹을 하진 않았을 건데. 그쵸. 근데 이 사람만 어떻게 무슨 지명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명된 이유가 본명을 쓰니까. 가면 안 쓰고. 가면 안 쓰고 본명을 쓰니까 이제 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권 같은 것도 나와 있을 거고 여권에 이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해커들 하게 되면 북한에서도 해커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서 자체가. 그럼 100%다 가명을 쓰라고서는 이게 무슨 이거 좀 조직적으로 뭐가 있겠는데 이 사람이 유독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고. 근데 지금 현재 박진혁은 북한에 들어가 있는 거로 파악됐고 그 2016년쯤에 그 결혼을 한다고. 이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일을 FBI가 이제 저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가 이제 그 2016년도가 17년도가 이제 그때
북한에 다시 돌아들어가서 아예 영원히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메일을 주고 받았대요. 그래서 그 하면서 그 저기 약혼자와 아마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메일을 주고 받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자기 본인 마음일도 아니고 북한 정부에서 그냥 다 해줄 거잖아요. 해줄 거니까 뭐 그거는 뭐 그런데 참 진짜 법명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신기한. 이해가 잘 안 그렇죠. 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회사가. 네. 근데 이 회사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러게 되면 네. 이게 유령 회사라는 걸 알지 않나요? 이게? 알겠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걔네들은 어차피 둘이 되게 친하잖아요. 둘이 친해서 나가는 건가요? 참. 아니 근데 음. 그런 뭐 혈맹 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 뭐 북중이 혈맹 관계고 그런 걸 이제 되게 하고 하면서 되게 뒤도 봐주고 이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놓고 봐서도 그냥 그런 거죠. 그 탈북자를 왜 잡아들여요? 왜 잡아서 북한을 복송?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걸 이제 저기 둘이 그런 사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이게 이 유령 회사인 거 알고 있고 뭐 지금 그리고 이 국제법상도 어긋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국제법상 북한이 저기 저 뭐야 중국에 나와서 국제법상 잘 지키면서 사업하는 게 몇 개 될까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도 마약 같은 것도 골동품 뭐 다 밀무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 누가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드 배치됐잖아요. 네. 예, 뭐 다는 아니래도 일부 배치가 네. 됐잖아요. 근데 사드 배치는 사실 저희들한테는 기자님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드 해야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으려고 해킹을 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네가 미사일을 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막을 가능성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뭐가 없어야 되는데 그쵸. 장비가 없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장비가 가져오니까. 가져와 들어왔으니까 야 쏴봤자 우리도 막을 거야 그치. 라고 하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의 해킹 참 수많은 해커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해커들을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키우겠죠. 키워서 그걸 통해서 김정은의 당자금을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뭐 또 그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저기 통일부 저기 산하 단체들이 털려가지고 탈북자들 명단, 북한 출신 사람들의 명단이 수없이 털렸고 계속해서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사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자기 정보 이거 노출되는 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꺼려하죠. 북한에는 부모 형제가 있고 어쨌든 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신상을 다 털어가는 상황이고 참 우리도 이게 진짜 준비를 잘해야지. 맞아. 예. 정보를 잘 저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북한한테 당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뭐 북한은 뭐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하기 때문에 오직 뭐 다른 목적이 없죠. 그냥 김정은의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쵸? 통치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 통치 자금이 있어야 어쨌든 뭐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 공세를 들이댈 거고 그래서 그냥 수없이 해킹을 할 거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또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손해를 많이 봤었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손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우리도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2차에 걸쳐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북한의 해킹이 그렇게 발전될 잘 몰랐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북한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시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의 해킹 1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주민들한테는 정말 고고한 척, 우리가 피해자인 척, 미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는 것처럼 그렇죠. 해도 북한이 완전히 이 범죄 집단이네, 이거라고 보니까. 범죄 집단이죠, 뭐. 네, 오늘 또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